공무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계속 공시 준비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취업 준비로 방향 바꿔야 할 사람인지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 잘리고 연금 나오고 칼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건 모른 채 공시를 시작하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합격했는데도 더 불행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고생하고 병이 생기고 결국엔 퇴사까지. 붙기만 하면 인생 풀릴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간만 날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자기가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 특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안다면 불합격보다 더 무서운 합격 후회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시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1, 2년째 준비 중인데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나 고민 중인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 쉽게 질리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절대 오래 못 버팁니다. 시험도 그렇고 실제 업무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재미없는 걸 매일 반복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문서 처리, 민원 대응, 보고서 작성 이걸 1,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반복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겨운 걸 참고 꾸역꾸역 계속 해내는 사람이 결국엔 이깁니다. 공부도 지겹고 일도 루틴하고 조직 문화도 보수적이라 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의 자극이나 환경의 전환을 기다리기는 어렵죠. 이 일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나? 언제쯤 새로워지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라면 이 구조를 견디기보단 벗어나고 싶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이 단순 반복에 강한 사람인지 지금 이 시점에 솔직하게 점검해보는 겁니다. 둘째, 커리어나 성장에 대한 욕심이 큰 분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누가 더 잘한다고 급여가 확 오르거나 승진이 빠르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은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몰리는 구조죠. 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도 안 잘리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거고 단점은 그 사람도 안 잘린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서 성과 중심,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나 개선안을 제안했는데 굳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의욕이 꺾이고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공무원 조직은 성과보다는 안정성, 혁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해 성취감이나 성장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성취보다는 무기력을 더 많이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은 공무원 조직에서 크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실력이나 성과보다 관계, 정치질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능력 없는 선배가 단지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 윗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은 잘 못하는데 말만 앞서는 동료가 상사 비위 잘 맞추고 정치질 잘해서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지?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승진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에 이미 적응한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따라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공무원 조직은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조직 안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효율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안전하게 문제없이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매뉴얼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는 실제로 효과 없는 보고를 계속 반복하고 필요없는 절차를 생략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방식은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이런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건너뛰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은 비효율에 수능할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시험이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조직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공무원 조직은 논리보단 선례, 효율보단 규칙, 실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틀을 잘 유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아무리 비합리적이어도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이 말 하나로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이럴 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갈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 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한 분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매 순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감정노동에 예민한 분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직은 민원이 많은 데다 예산, 회계, 행사, 의전 업무까지 담당하면 야근이나 비상근무도 빈번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감정노동입니다. 민원인의 막말, 무리한 요구, 전화기 너머의 욕설 그걸 다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친절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민원을 잘 처리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당한 민원이 반복돼도 혼자 감당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갈등입니다. 민원인은 외부인이니까 그 순간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번 꼬인 동료와는 몇 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뭐만 하면 옆에서 수군대고 뒤에서 말 돌리고 소문이 도는 건 순식간입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한 수강생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합격하고 출근했는데 연애는 하고 있어? 언제 결혼하려고?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애인 생겼어? 아직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조차 외모, 사생활, 성별을 가지고 지적당하는 일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소비에 민감한 사람, 상대의 말과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 아닌가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적당히만 해도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정해진 루틴 안에서 일하고 퇴근 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구조. 누군가에겐 이게 최고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느냐는 겁니다. 사회가 좋다고 해도 부모가 하라고 해도 그 일을 평생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반복적인 일정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 커리어나 인정보다 삶의 안정이 더 중요한 사람, 업무보다 퇴근 이후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감정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문화에 크게 불만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라면 공무원 준비는 진지하게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잠깐 멈춰서 이 길이 진짜 나한테 맞는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중에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부모가 하라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면 안정적인 길도 결국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지속 가능한 선택인지 이걸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1, 2년만 할 일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해야 할 직업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분명 안정적인 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 안정성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무원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